자, 64쪽의 원소의 주기성. 자, 원소. 물질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해서 원소 주기율표 그렇게 얘기하죠.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가 않기 때문에 약 110여 종의 원소가 있죠. 우리 주변에 다양한 원소들이 막 깔려 있는데 우리 몸도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요. 분류 크게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금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고체인데 원자번호 80번 수는 유일하게 액체, 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중에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다 기체, 고체가 아니고 유일하게 브로민 35번 Br, 브로민은 또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있는 금속, 비금속 원소 중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게 딱 한 마리씩 있어요. 80번 수은하고 35번 브로민 이렇게 있고, 그럼 금속 원소의 특징은 대부분 고체지만 특유의 광택 같은 게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오고 그러죠. 보통 은백색 광택이에요. 은백색. 비금속 원소는 광택 따위는 없어요. 무슨 그죠? 염소 이런 것들이 광택이 있겠어? 금속은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죠. 근데 비금속은 열 잘 전달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 또 예외가 있어. 비금속에 흑연이 탄소죠. 원자번호 6번 질량수 12 탄소 요놈이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아서 우리가 물을 전기 분해시킬 때도 전극으로 사용할 정도로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 좋은 애가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근데 탄소로 되어 있는 게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좋은데 탄소로 되어 있는 애들 중에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되어 있는, 얘는 전기 전도성이 안 좋습니다. 전기 안 통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다음에 또 특징 중에 외부에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찌그러지고 이렇게 힘을 가하면 깨지고 이런 게 금속의 특징이다. 비금속은 깨지고 할 게 없죠, 보자. 그런 건 없고. 금속은 전자 잃고 양이온이 잘 된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또 잘 된다.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잘 되는 게 이거다. 자, 이용에 여기 공구, 음식 용기, 전선 이런 게 있고 연필심, 과자봉지, 성냥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금속과 비금속이다. 연필심이 탄소고 과자봉지 충전재는 질소를 원소로 쓰고 있고, 성냥 같은 경우는 인 이런 걸 우리가 황 이런 거 냄새가 유황 냄새도 나오고 그러죠.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사이에 금속의 성질, 비금속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준금속이다라고 해서 금속, 비금속이 준한다. 중금속 말고 준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성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두 갖고 있는 것인데 준금속이다라고 해서 우리 주기율표에 붕소, 규소 이런 놈들이 있어요. 자, 주기율표 원자번호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더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 족이라고 부르죠. 족.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고, 세로줄.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로 배치하는 것을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기는 껍질수입니다. 전자 껍질수, 껍질. 족은 성질이 비슷한 것들, 성질이 같다 그러면 안 돼요. 비슷하다라고 해야 돼요. 왜 비슷한지, 자, 1족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율표 왼쪽하고 가운데 주로 금속이 있고 딱딱한 금속들, 오른쪽에는 주로 비금속이 있어요. 비금속 애들은 주로 날라다니는 애들도 있고 보통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비금속인데, 또 수소는 또 왼쪽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약간의 예외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분명 잘 나오는 것들 중에 이거 과학자들 이름이 되게 잘 나올 텐데, 데베라이너라고 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새쌍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선인데 이게 족이에요. 족.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족. 그래서 데베라이너라고 외우지 말고 족베라이너. 족에 대해서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뭐 일정한 관계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것은 보통 니나가라 할 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리튬하고 칼륨의 약간의 원자량의 중간적 성질을 갖고 있다. 중간값 정도 갖고 있다. 그래서 나트륨이다. 이런 주기적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냈다 해서 족으로 설명하신 분이 족베라이너, 데베라이너. 그다음에 이제 뉴렌즈는 이제 좀 더 시기가 좀 지나서 얘네들도 원자량 순서대로 쭉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대로 나열을 했는데 여덟 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옥텟 규칙, 그러니까 여덟 번째 규칙이라 그래서 옥텟 룰을 정의 내렸다. 옥텟 룰은 1주기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잖아. 수소, 헬륨은 옥텟 룰이 적용 안 됩니다. 2주기, 3주기 정도? 그래서 2, 3주기 원소들이 옥텟 룰이다라고 해서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게 여덟 번째마다 1주기는 수소 헬륨밖에 없으니까 여덟 번째가 없죠. 이렇게 해서 옥텟 룰. 그래서 뉴렌즈 새로운 시선으로 새롭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텟 룰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다. 뉴렌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멘델레프는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해요.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더니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대요. 멘델레표 최초 주기율표 해서 멘델레프라고 외우지 말고 멘델레의 표라고 외우면 되겠죠. 멘델레의 표 최초 주기율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멘델레프는 표를 만들었는데 족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표 전부 다 새쌍 원소 여덟 번째 원자량의 어떤 표 전부 다 무슨 거가 적혀있냐면 원자량 이때까지는 무거운 거대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거대로 쭉 이렇게 무거운 거 순서대로 해가지고 다 순서가 원자량 순서로 만들었는데 모즐리 이 양반은 유일하게 원자량 순서가 아니고 양성자수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양성자수.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가 하나야 그럼 수소죠. 양성자수가 하나인 애들이 이제 수소도 있고 중수소도 있고 삼중수소도 있고 이게 다 수소야 하면 당연히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그 다음에 헬륨3도 있고 헬륨4도 있죠. 그러면 누가 무거운 순서로 되냐면 얘보다는 얘가 무겁고 그러니까 일바순위 얘보다는 얘가 무거워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무겁지만 얘보다 누가 더 무겁냐? 얘보다 얘가 더 무거워요. 그 다음에 얘가 무거워요. 그럼 바뀌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걸 수소라 불러요. 요놈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있는 걸 중수소라 부르고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 있는 걸 삼중수소라 부르고 헬륨3는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하나 있는 걸 헬륨3 헬륨4는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가 헬륨4인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누가 더 무겁냐면 중성자가 더 무겁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얘랑 중에 누가 무거워 그러면 삼중수소가 무거워요. 그죠? 삼중수소가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량의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1바 수소, 2바 중수소, 3바 헬륨3, 4바
오빠 삼중수소, 오빠가 헬륨포 이렇게 된단 말이죠. 순서가 이렇게 잘못되집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이렇게 원자력 순서대로 해서 했지만 모즐리라는 양반은 이렇게 양성자수를 카운팅해서 양성자수가 1이면 다 수소야. 니네 3마리 다 수소야. 2면 헬륨이야. 니네 2마리 헬륨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다 라고 정의를 내려서 우리는 지금 모즐리 주기율표를 좀 수정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즐리가 만든 주기율표, 맞죠? 멘델레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모즐리 주기율표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짠! 이렇게 나와있죠. 다 두드려 열 필요는 없고 보통 잘 나오는 게 3주기까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1, 2, 3주기까지 이렇게 잘 나오니까 3주기까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1족부터 족 세로로 봐보시면 수 니나가라 이렇게 됐죠. 니나가라. 근데 루비dim은 잘 안 나오니까 수 니나가라 하와이 니나가라 하와이 하면서 니나가 이게 1족입니다. 1족을 알칼리 금속족이라 그래요. 알칼리 금속족. 근데 1족은 알칼리 금속족인데 수소를 제외한 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수소를 제외한 알칼리 금속족.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리고 베마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점핑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점핑합니다. 쭉 점핑해서 붕소, 알루미늄 짬뽕 되어 있죠. 붕소는 지금 현재 준금속이고 알루미늄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유사하다는 뜻이지 같은 족이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그죠? 유사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탄소규소, 탄규, 지렸다, 지린, OS, 불세바리,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요 불세바리는 액, 고 상온에서 기기액고로 존재하니까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기기액고 17종 애들을 할로겐이라고 해요. 할로겐 원소. 18조 헬레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헬레나를 비활성 기체 할로젠 비활성 이렇게 크게는 족을 따질 때 알칼리 금속족이냐 알칼리 토금속이냐 할로젠이냐 비활성이냐 보통 이렇게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수해 리베까지는 금속인데 리베 붕탄 가면서 탄소가 비금속이단 말이에요. 탄소가 비금속. 붕소는 준금속이죠. 근데 붕소도 비금속으로 해가지고 리베까지는 금속이고 붕소부터는 비금속.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붕규접이, 붕소, 규소, 점화는 비소, 붕규접이 이 4마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붕규접이가 바로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그런 원소들이다. 규소에다가 13족 붕소를 도핑하게 되면은 양공이 생기니까 피형 반도체라 부르고 규소에다가 비소나 이런 15조개를 도핑하면 원자가 전자가 5개짜리 도핑하니까 남는 전자가 생겨서 이걸 네거티브 반도체, N형 반도체다. 그래서 붕규접이 이렇게 해서 사자성어처럼 붕규접이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주기율표 외우는 것은 일단 쌉 가능, 그죠? 끝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알칼리, 할로젠 내용부터 뜯으라 외워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있죠. 여기 애들이 고생해가면서 수헬리베, 붕탄질산, 풀레, 남아알규, 인황염화, 극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 봐볼게요. 알칼리 금속은 보통 물 위에 떠서 이게 좀 작아요. 밀도가 작아가지고 물 위에 떠서 반응해요. 그리고 물하고 반응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완전 터져요. 빵 하고 터질 정도로 알칼리 금속은 1족에서 수소를 제외한 수소 빼야 되겠죠. 그래서 니나가라
리나가라 하와이, 리나가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리나가라. 그래서 리나가라. 근데 루비즘 잘 안 나오고 리나가 정도 잘 아시면 되고 리나가 어딜 가? 리나가 가 어디 쪽으로 반응성이 세다? 리나가 칼륨 쪽이 반응성이 세요. 반응성이 세다는 것은 전자 잘 빼앗기고 산소랑 잘 결합하고 물하고도 잘 반응하고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그게 바로 니나가. 그래서 칼륨이 나트륨이 리튬보다 반응성이 훨씬 세다. 이렇게 일단은 실험으로 알아낸 거니까 암기. 자, 그리고 얘네들은 다 고체이잖아요, 실온에서. 그리고 얘 손으로 만지면 손에 있는 수분하고 반응해서 벅 하고 이렇게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큰일 나니까 성면 장갑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실험실에서 해야지 손으로 딱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은백색 광색을 띠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도 작아요. 밀도도 작다.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그러니까 연필 깎는 거 해가지고도 쓱싹 잘 잘립니다. 그리고 잘라 놓으면은 광택이 막 있다가 금방 광택이 사라질 정도로 광택이 금방 부식 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반응성도 커서 산소랑도 반응 잘하고 물하고도 반응 잘하고 해서 전자 잃고 얘들 양이온이 잘 됩니다. 그래서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이렇게 잘 되죠. 전자 잘 잃는 순서도 K가 잘 잃고 그 다음 나트륨이 전자 잘 잃고 그 다음에 리튬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 산소랑도 뒤따 빠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광택을 잃어요. 광택. 그게 바로 이거죠. 부식이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해서 여기 봐보시면 4M 플러스 O2는 2M2O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M을 NA라고 해서 예를 들어 보면 4NA 플러스 O2는 2NA2O 이렇게 해서 알아놔야 돼요. 왜 4예요? 2 하면 안 돼요? 자, 나트륨은 플러스일까 양이온이고 산소는 O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O2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 생성물 원자종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Na2O가 맞는데 얘는 O2-죠. 그러니까 나트륨 몇 놈 필요하다? 2놈. 이래야 Na2놈 O2- 해서 전하량 합이 0이 된다 이거죠. 근데 O2로 존재한다며. O2가 존재해야 되니까 앞에 2 있으면 O 2개 맞죠. 그럼 NA는 몇 마리예요? 4마리네. 그래서 4Na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앞에 알카리 금속은 다 4자가 붙어야 됩니다. 산소랑 반응할 땐 조심. 그 다음에 실온에서도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이것도 봐보시면 요거는 뭘로 한번 써볼까? 요거는 리튬으로 한번 쓸게요. ELI 왜 ELI 이거 놔두고 일단 물이 H2O니까 H2O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LI가 Li 플러스죠. 그 다음에 OH가 마이너스예요. LiOH 마이너스예요. 여기 O가 하나 있으니까 O 하나 있고 H 하나 있으니까 H 두 마리네? H 두 마리예요. 그죠? H 두 마리. 그럼 H를 두 마리. 그 다음에 수소기체 발생한단 말이죠. 수소기체까지 발생한다고 적어보니까 보니까 여기 수소가 두 마리, 수소 두 마리, 전체 네 마리. 수소가 두 마리니까 2 있으면 수소 전체 네 마리. 그리고 그러면 O가 두 마리가 있네. O가 두 마리. 딱 맞네. 그래서 이 LiOH 꼭 써야 되는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보니까 Li도 몇 마리, Li도 두 마리. 그래서 앞에다가 2. 자, 그러니까 산소랑 반응할 때는 앞에 4M 플러스 O2라고 되어 있고 물하고 반응할 때는 2M 플러스 EH2O. 조심해서 화학 반응 쓸 때 공기 중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 물하고 반응하는 거 예를 하나씩 들어서 30조 안에로 서술해라.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면 서술형 잘 적어야 됩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공기나 물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하자.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 또 물에다 넣어서 반응하는 그런 아주 반응성이 센 성질을 갖고 있으니 석유, 액체 파라핀 이런 거에 넣어서 보관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의해. 수소 항상 조심해라 이거지고 밀도 보면 니나가 보시면 자 밀도가 다
그죠? 물의 밀도는 1입니다. 그죠? 1보다 다 작잖아요. 물 위에 떠서 반응합니다. 니나가 루비듐은 물보다 밀도 크죠. 그래서 물 1보다 밀도 크기 때문에는 가라앉아서 반응하니까 주로 니나가를 잘 물어본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원소 주기성 두 번째 알칼리 금속 성질. 자, 실험을 했어요. 리튬을 칼로 싹둑 자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은백색 광택이 서서히 사라질 거예요. 서서히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 공기 중 산화하는 거 사Li 이렇게 쓰는 거 아까 했었고, 리튬 갖고 실험을 했더니 단단한 정도도 리튬 쉽게 갈라지네, 잘라지고요. 칼 가지고 나트륨 더 쉽게 잘라지고요. 칼륨은 더더더 쉽게 잘 쓱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색변화도 칼륨은 엄청 빠르게 광택이 사라지고, 광택이 금방 사라지고, 광택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러니까 반응성이 니나가 순서대로 반응성이 세다는 걸 알려주는 거다. 그리고 공통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칼로 다 잘리고 광택이 사라지고 금속은 산화가 잘 되고, 그다음 얘네들을 한 주먹만한 거 가지고 물에다 팍 넣으면 빵 터지면서 물속에 있는 붕어들이 전부 다 배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험을 할 때는 쌀알 크기 정도로 쬐까맣게 쌀알 크기 정도로 자른 니나가를 베나프탈린 용액을 1, 2방울 떨어뜨린 물에다가 넣고 반응을 시켜보면 뭔 짓거리야. 리튬 조그마한 거 있죠? 이 조그마한 걸 퐁당 넣어서 리튬 찌꺼기 하나 보이네.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막 하면서 페노프탈린 용액이 붉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용의 색깔 변화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무슨 기체 발생한다? 슉슉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실험을 해야 된다. 리튬 넣어놓고 실험하고 나트륨 넣어놓고 실험하고 칼륨 넣어놓고 실험을 하고 실험을 각각 해봤더니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잘 반응 기체 발생, 나트륨 격렬하게 반응 기체 발생, 칼륨이 매우 격렬하게 반응함 기체 발생,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 당연히 색 반응은 전부 다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더라. 공통성은 전부 다 수소 기체 발생과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할로젠 봐볼게요. 17족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 애들을 할로젠이라고 얘기하는데, 풀세발이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풀세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세발이 어감이 불 쪽이 세죠. 그래서 불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셉니다. 그래서 반응성은 알칼리 금속하고 다르게 불세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나가 보다는 불세발이 F 쪽으로. 그럼 F 쪽으로 반응성이 세다. 얘는 산화가 잘 될까? 아니요. 얘네들은 전자 없고 환원이 잘 돼요. 그래서 F-, Cl-, Br-, I- 음이온이 잘 되는데, 음이온 잘 되면서 전자 외부에서 슉 빨대로 빨아먹는 게 누가 더 반응성이 세다? 불소 쪽이 반응성이 세서 플로린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 잘 잡아당깁니다. 전자 잘 잡아당기는 순서가 바로 불세발이 FCl, BrI, F 쪽이 반응성이 세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들끼리도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결합을 해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F2, Cl2, Br2, I2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결합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라도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해서 안정하게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특유의 색깔도 알아둬야 돼요. F2는 옅은 노란색, 염소는 진한 노란색, 브로민은 젓갈색, 액체죠. 브롬으로 젓갈 담아라 해서 젓갈색. 아이오딘은 고체입니다.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기기액고, 기기액고, 노란색, 젓갈색, 보라색 해서 이것도 실험으로 알아낸 거니까 암기하셔야 되고, 아까 왜 기기액고냐? 옆에 녹는 점 끓는 점 보이죠, 그냥? 끓는 점 마이너스 188, 마이너스 340이니까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고, 상온이 약 25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실온이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액체고,
25도가 아래에 있으니까 25도보다 녹는 점 끓는 점다 없죠. 그럼 얘는 고체로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기 액고 상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응성이 얘도 커요. 알칼리 금속하고도 반응 잘하고 다른 원소들하고도 반응 잘하고 그래서 수소하고도 반응 잘하고 그래서 수소하고 반응하면 HF 산성이 되겠죠. HF, HCl, HBr, HI 이렇게 수소하고도 반응 잘하고 그래서 물에 녹으면 또 이온화가 되니까 H 플러스 F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Br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도 잘 된다. 산성을 잘 띠고 이온화 잘 된다. 알칼리 금속하고도 반응 잘합니다. 플러스일가 애들하고도 반응 잘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그 화학식이 ENA 플러스 X2 뭐 CL로 한번 해볼까? ENA 플러스 CL2는 ENaCl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반응해서 염화나트륨 생성 그래서 2대 1대 2 이렇게 앞에 있는 계수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염소하고 나트륨 해서 염화나트륨이 소금 그러는데 소금의 주성분이지 소금은 아니에요. 염화나트륨이 소금은 아니고 주성분입니다. 주성분. 그래서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애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공유결합, 이온결합 해가지고 형성되는 걸 우리가 알아봤다 이거죠. 자, 개념하기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문제 첫 번째.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배열한 표. 자,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주기율표. 주기율표 가로줄은 1에서 7주기. 이것도 장난 잘 쳐요. 1에서 7족 뭐 이런 식으로. 세로줄은 1에서 18족 이렇게 돼 있고 주기율표 왼쪽과 가운데에 주로 있고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통하고 이게 이제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딱 금속 특징이고 주기율표 오른쪽에 주로 있고 열을 잘 전달하지도 않고 전기는 잘 통하지 않는다. 이거 비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 원소. 주기율표 1족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를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1족 수소 제외한 거. 반응성이 너무 커서 산소, 물하고도 잘 반응하고요.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수용은 염기성을 띄어요. 17족에 속하는 비금속 애들 불세발이 수소, 알칼리 금속 등등 다른 원소하고도 잘 반응한다.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할로젠. 자, 1, 2, 3, 4, 5, 6 고고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자, 1번은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2번 금속은 안 봐도 나, 마, 바. 비금속은 카, 라, 가다라. 이렇게. 3번 이것도 장난쳐놨네. 가로줄 세로줄. 그래서 XO XOO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은 A가 알칼리 금속, B는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할로젠 알할. 5번은 XO XO 이렇게 되고요. 6번은 O X 이렇게 돼요. 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연결사 C 원자의 전자 배치 펴놓고 자, 원자 보자. 원자는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쪼개서 알아요. 핵하고 전자로 되어 있어서 핵은 하나인데 전자가 여러 개가 있죠. 문제에서 원자 핵이 2개, 전자 2개, 헬륨 뭐 이런 식으로 장난 잘 치는데 원자 핵은 무조건 1개고 핵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양성자 수가 몇 개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원자 번호를 매기는 거죠, 그죠? 핵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핵이 양성자로만 되어 있는 놈도 있어요. 그걸 수소라고 합니다. 양성자로만.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 것은 원자번호 1번 중수소부터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자핵은 무조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소는 이제 너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얘만 양성자라서 그래서 대체로 다 양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놈을 또 쪼갰죠. 이놈을 쪼갰더니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개수를 파악을 해보면 이제 얘가 원자번호 몇 번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양성자 전자수는 같기 때문에 전하량 합도 0이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중성이다. 그래서 원자라고 얘기하면 원자는 중성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원자. 근데 꼭 이상한 쌤들이 중성 원자만 자꾸 중성 그러는데 중성자 안 붙였다고 중성 원자 아니면 중성 아니야 그러는데 원래 원자라는 것 자체가 중성입니다. 중성. 그거 이제 바락바락 세우는 쌤들 있잖아요. 그죠? 바락바락 자기 주장 막 씌우려고 막. 자, 양성자 수는 원자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원자의 양성자 수는 중성이니까 당연히 뭐하고 똑같다? 전자수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고 원자의 양성자 수는 전자수니까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하고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이온하고 원자하고 전자하고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와 장난치는 거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중간고사를 잘 봐야죠. 전자 껍질. 이 껍질이 이제 주기를 얘기하는데 전자가 운동을 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라고 해서 전자 껍질은 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보호라는 사람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뭐 세 번째 껍질 이렇게 껍질을 갖다가 K 껍질, L 껍질, M kop질, N 껍질 이렇게 껍질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놔두더라도 일단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껍질 수가 있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8개에서 2, 8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 8개가 들어가야 안정한데, 이놈은 전자가 이거 두 번째 두 칸이 비어 있네, 그죠? 두 칸이 비어 있으니까 전체 전자 8개로 원자번호 8번 산소 질량수 16대 산소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 그러니까 2개가 외부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보는 하여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8개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고 첫 번째 껍질은 핵하고 가까우니까 핵에서 가까워서 에너지가 가장 낮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 값이 가장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을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즉 에너지 값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 규칙은 핵하고 가까운 껍질부터 차례차례 채워야 되는데 안쪽 껍질부터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아까 했던 거고 그래서 질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걸 갖다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다 그래서 5개 15조 원소네 15조 원소 애들이고 전체 총 원자수는 7개가 있으니까 중성일 때 양성자수도 7개 원자번호도 7번 그리고 중성 원자니까 전자수도 7개 그래서 777 질소 원자번호 7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걸 3주기 원소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1족 원소다 1족 원소고 1족의 주기는 3주기 놈이다 왜? 껍질 수가 3개니까 전자수가 2개, 8개,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2개, 8개, 18, 19 뭐 전자가 2개, 8개니까 그죠? 11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1개 원자번호 11번 양성자수 11개, 전자수도 11개. 그래서 중성이다. 그러면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그래서 2, 8, 세 번째 값도 8, 288 이렇게 하면 됩니다. 288이 아니면 하나 버리든지 전자 버리든지
아니면 빈 공간에 전자 채우든지 지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온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넘겨보시면 원자과 전자. 원자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한다. 그래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수가 수소는 하나가 있다는 뜻이고 탄소는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4개가 있다는 뜻이고 마그네슘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2개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소, 탄소, 마그네슘 이렇게 비교할 때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과 전자수 가장 많은 게 7입니다. 7. 1족 하나, 2족 둘, 13족 셋, 14네, 15, 5, 16, 6, 17, 7개까지가 원자과 전자수의 최대수고 18족 애들은 우리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할 때 성질은 이렇게 비활성 기체로 같지만 원자과 전자수가 빵이다. 그래서 18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빵이다. 빵이다라는 건 빵이라는 숫자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빵이다,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들 다 수소, 탄소, 마그네슘 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288 요거를 안 채우면 버리든지 다른 거 데리고 들어오든지 그렇게 화학결합에 참여를 해야 된다. 자,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들이다. 같은 족,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죠. 부족국가. 우리는 같은 민족 이렇게 얘기할 때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서 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하나냐, 2개냐, 3개냐 이런 거에 따라 주기라고 해서 같은 주기는 껍질수가 같은 애들끼리. 그래서 껍질수 같은 애들끼리가 바로 수해 껍질 2개 하나로 똑같고 리베봉탄 질산플레 2개로 똑같고 나만알지 펩시콜라 3개로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껍질수 동일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 놓은 거다. 주기성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처음에 멘델레프가 이렇게 만들 때 이런 것들은 크게 고려는 하지 않고 원자량 순서대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원자 번호로 표시를 하면서 성질이 좀 비슷한 애들끼리 주기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가 이렇게 바뀌면 성질이 딱딱딱 맞는 것들끼리 주기적으로 탁탁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죠. 그래서 1족은 수소를 제외한 니나가라가 성질이 비슷하죠. 베마카 이렇게. 그 다음에 17족은 FCl-BrI 18족은 헬레나 이렇게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도 보면 이렇게 해서 1족, 2족, 13족입니다. 3족이 아니고 13, 14, 15, 16, 17족 18족은 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기내마이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구조.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의 양성자 수는 중성이니까 전자 수하고도 똑같고 원자 번호하고도 똑같다. 원자 번호. 원자의 전자 배치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최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 최대 8개가 채워진다.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뭐라 그런다?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전자 배치와 원소 주기성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아요. 전자 껍질수.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무슨 수가 주기적으로 달라진다?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달라지죠.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달라지면서 주기성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다. 자, 1, 2, 3, 4, 5 그것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XXO 2번
O X O O 3번. 이런 노가대를 3주기 13족이면 알루미늄을 얘기하네요. 원자번호 13번 알루미늄 13개 그려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4번은 이거 먼저 6번 탄소 얘기하네요. 그죠? 양성자수는 6이고 껍질수 2이며 원자과 전자수는 4이다. 그래서 이 X라는 애는 2주기 14족이다. 5번 A는 딱 보니까 2주기 16족이네요. B는 2주기 17족이네요. 2주기 16족, 2주기 17족 이렇게 돼 있어요. 2주기 16족 누구죠? 2주기 16족? 누나를 불러간다. 산소죠, 산소. 원자번호 8번. 산소. 2주기 17족 누구예요? 산소 다음이 죽으면, 그죠? 플루오린. 원자번호 9번.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같은 값은 드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원자성 비법 특강. 우와, 노가대 중에 알카리 금속 2개, 할로젠 2개 중에 알카리 금속은 나트륨하고 염소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 비슷한 것 중에서는 B하고 D만 B하고 C만 하겠습니다. BC 이렇게만 얼른 해볼게요. 고고싱. 여기 보시면 이제 화학적 성질이 요거부터 나트륨만 해보면 전자수 역시 11이고 염소도 17이고 전자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2개 그리시고 8개 그리시고 하나 그리시고 17이니까 2개 그리시고 8개 그리시고 7개 그리시고. 그렇죠? 전자들의 껍질수 하나 둘 3개니까 3주기이고 하나 둘 3개니까 역시 3주기. 원자과 전자수는 맨 끝에 있는 거 이거 하나, 그죠? 1 7개 7. 그러면 껍질 3개 원자과 전수 하나니까 3주기 1족. 얘는 3개고 7이니까 3주기 7족 하면 되죠. 17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붕소가 아니구나. B구나. B하고 C니까 붕소 탄소인 줄 알겠네. 자, 여기 2개 껍질수 2개, 얘는 껍질수 3개. 원자과 전자수 얘는 하나도 없어요. 빵. 얘는 2개. 그럼 얘는 껍질 2개니까 2주기 18족. 얘는 3주기 2조.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다 맞았죠?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수빈이 이제 달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중요 문제 빨리 달려보시고 14번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까지 중요 문제만 달리면 돼요. 고고싱. 자,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2번 정답은 2번, 3번은 1번, 별표 6번은 3번, 7번에 5번, 10번은 3번 이렇게 되고요. 11번은 1번. 뭔 중요가 이렇게 많니? 13에 5번, 14번에 느드 이렇게 됩니다. 검토님 질문 있습니까? 괜찮죠, 그죠? 네. 자, 실력업 2개만 한번 해볼게요. 딱 보니 3번, 4번이 보이네요. 실력업 3, 4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싱. 3번 정답은 3번, 4번은 3번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네, 좋습니다.